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상향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는 그렇지 않다. 종목을 봐야 된다. 업종을 봐야 된다. 기업 IR을 들으셔야 된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80%의 비중을 들고 갑니다. 아직은 이쪽에서 더 초점 맞추는 게 맞다. 95년의 리피트 확률이 높으니까 30%, 40%그 정도 오르고 나서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네. 좀 너무 늦게 왔어요. 왜냐면,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예.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네. 투자 레터를 고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네. 정말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좋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벌써 금요일이고 네. 미국 그러니까 시장은 지난 토요일 날 하신 게 이제 온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월요일 날 밤에 이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연합TV에서. 네,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상향이다. 네. 하락보다는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좀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짚어볼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가볼까요? 네, 뭐부터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우선 어쨌든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대형 기술주들이 요즘에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을 어느 시대와 비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1995년부터 2000년도에 이 닷컴이 시작되고 버블까지 네. 굉장히 긴 기간이었죠. 네. 5년 넘게였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 기간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락했다가 인상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구간에 정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반도체 지수 및 나스닥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2006년, 2008년인데 이때는 금리를 고점으로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세게 왔죠. 결국 이거는 금융 위기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금융 위기랑 연결이 될 거냐 당장. 근데 저희의 판단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 2000년의 재현의 가능성이 2006년, 2008년의 재현의 가능성보다 훨씬 높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고 뭐 언제든지 발을 빼야 되는 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보시면요. 뭐 확연하게 틀려요. 그 두 시장을. 95년부터 2000년을 보시면은 S&P 500이 200% 상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은 자그마치 533%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피트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우선. 근데 이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건 어쨌든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오픈 AI, 챗 GPT, 뭐 반도체 뭐 이런 그 전체 사이클이 정말 어떤 혁신, 그때 95년도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2000년도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던 2006년에서 2008년 요 사이클 때는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떤 혁신적인 게 없었죠. 그때는 뭐였냐면 그냥 산업재,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왕창 늘렸어요. 특히 중국에서. 그러면서 어떤 공급 과잉이 엄청나게 일어난 현상이었고 그게 나중에 금융 위기와 연결이 됐고 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은 금리가 꼭지를 이루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기간에는 S&P 500이 29%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40%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후부터 이제 폭락장이 온 거죠.
57% 빠지고 55% 빠지는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피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번에는 오픈 AI, 그러니까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전 사이클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켜보면 되죠,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게 2006년에 리피트다 하더라도 시장은 29% 40% 먼저 상승을 하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이 딱 금리를 이제 최고점으로 올릴지 말지 하고 결정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0.25를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이번에 올린 게 끝이냐, 뭐 이 정도니까 딱 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 이번 사이클에서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심지어 월가의 그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뭐 건플락 같은 분은 채권에 뭐 워낙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뭐 지금 5개월 안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는 그렇지 않다. 5개월 안에 올 확률은 정말 낮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에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은행 파산이 일어나면서 예금이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럼 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건 그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금은 계속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숫자 보시면은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금 감소 폭이 자그마치 984억 달러니까 100조가 넘는 네. 자금이 빠졌습니다. 네. 연간 환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4.5%고요. 작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3.3%예요. 네. 이거는 1970년대 이후에 가장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여기 뭐 최악이죠.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 또 마이너스였던 숫자가 있죠. 어디냐면 딱 94년도, 95년도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이 어떻게 됐냐입니다. 그때. 네네. 예,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높게 유지가 됐어요. 대출이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냐면 예금이 빠져나가는데 은행권에서 몸을 사릴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몸을 사리다기보다는 그 터졌던 문제가 이 만기 미스매치였다 보니까 장기로 돌리질 않고 네. 단기로 돌리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단기가 뭐 어떠한 대출이었던 간에 신용 대출이 더 많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 주간에 똑같이 634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빠지는데 대출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데이터죠? 네네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연간 환산으로 계산하면 이게 27.2%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도 저희가 보여드렸었잖아요. 70억 달러 정도 늘었다, 대출이. 예, 그래서 대출이 빠질 거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온 겁니다. 뭐 단기 일주는 모르지만 예. 하여간 줄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총 여신으로 보시더라도 734억 달러가 급증을 했고요. 네. 총 여신이 가장 큰 브로드한 그 데피니션입니다. 네.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환산으로 했던 21.8%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 아까 94년, 95년부터 쭉 이때하고 또 2007년, 2008년 이때하고 보시면 예대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도달하는 시기에 터집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분이 있고요. 국채를 사지 않으면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정말로 이 많이 낮아졌던 통화의 속도였어요. 1.1이었는데 이제는 1.26까지 올라왔고요. 아마도 코로나19 이전에 1.45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금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은 늘어난다. 네. 예, 그래서 M2가 감소를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고 경제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예대율만 오르면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져서 M2가 감소하더라도 네. 이슈가 크지 않다. 그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94년의 여기였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고 터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07, 8년도, 6년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또 다시 100%, 네. 130%까지 올라가죠. 예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장이 올라갔고 100% 근처 왔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수준인 거죠. 아직 여기까지는 정말 거리가 먼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좀 걱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은행의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마진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거다. 그러면 오히려 대출을 오히려 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게 될 때는 뭐냐면은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이제 몸살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터졌던 부분은 대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가 별로 없죠. 네. 그냥 미스매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예측했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그래서 1995년부터 2000년도의 리피트일 확률이 더 높다. 그럼 우리의 투자 전략은 그쪽에 좀 더 스큐드된 좀 치우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 이 95년의 리피트일지 7, 8년의 리피트일지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낙타 등을 만드는 거에 대한 리스크, 우리 정말 홍익현님이랑 저희 이 얘기 많이 했죠. 네, 예. 그 결국 이 두 번째 상승을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 그땐 다 던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이 구간에 시장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40년대에 보시면은 42년도에 꼭지를 찍고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고 46년까지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폭등을 하니까 급락합니다. 시장을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빠져서 안정적인 구간에는 118%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니까 폭락.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보시면 195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또 빨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상승. 그리고 바닥을 찍고 안정적인 모습 보일 때까지 123%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22% 급락.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6%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2%대, 3%대까지 떨어질 때 이 구간에 다시 3% 이상, 4% 이상 올라갈 때까지 시장은 73.5%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폭락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74년, 78년 이때도 12.2%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빠져서 5%대로 떨어질 때 이 구간에 또 시장은 73% 올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또 치고 올라가니까 또 급락.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나는 부분. 그건 무슨 얘기죠?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향 추세로 가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 닷컴 버블의 리피트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고 다 계속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급락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매크로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네네. 예, 그래서 FOMC가 뭐 어떻게 할 거 이걸 봐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성이 상승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 IR을 들으셔야 된다. 예, 뭐 테슬라 데이를 들으셔야 된다. 뭐 인텔의 데이를 들으셔야 된다. 뭐 엔비디아의 발표를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아 이건 혁신 시대가 맞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네.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떻게 것들. 변할 건지. 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엉망이었는데 주가는 8% 폭등을 했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참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고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진다. 네.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 이맘때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은 9%대 인플레이션은 6%대까지 떨어졌고요. 이건 여태까지의 짙은 색은. 이
같은 회색은 앞으로의 숫자입니다. 떨어지는 모습일 거라는 거고 3%대, 2%대 뭐 요때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향돼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시장은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빠지는 장이다.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전망하는 전망치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3.3, 2.5, 2.1이다. 만약 이게 맞다면 시장은 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미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걱정은 하고 있으나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거라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금리가 지금 3.5%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금리를 감당 가능한 수준이 3%에서 3.5%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은 더 이상 채권 쪽으로 흘러 들어가진 않아요. 보시면은 채권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3.5% 밑으로 떨어지면 자금이 안 들어가요, 이제. 예,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지금 MMF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주식 시장으로의 흐름도 지금은 그냥 평평한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MMF의 금리가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이죠. 돈이 자꾸 이제 기업 쪽으로 들어가려면 네. 주식에 들어가려면. 근데 EPS를 보시면은 고점이 250이었어요. S&P 5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점이 지금 220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12%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네. 이게 더 감소하느냐? 네. 아니면은 여기서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220 정도 되나요? 네. 저거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250이 뭐 네, 네. 200이 깨지냐 네, 마냐. 200 깨지냐, 이제 모겐 스탠리 쪽에서는 185 네, 얘기하고 185, 뭐 이런 거죠. 현재 220이다. 예, 예. 근데 저희는 이 220에서 더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뭐 아니면 뭐 살짝 네. 뭐 200이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올라가긴 했어요. 보시면은 네. 이자 비용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비용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interest expense, 이자 비용 나누기 부채로 봤었을 때 안 올라가요. 따라 올라간다고 걱정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대형 기업들 S&P 500의 부채 비율이 떨어졌죠. 네. 예, 순부채 비율이 떨어졌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 100은 정말 낮았었죠. 네. 네, 넷이 막 30%. 네. 예, 그래서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안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깨지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 왜냐하면 전에는 서프라임 사태였잖아요. 2007, 8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용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어쨌든 높긴 해요. GDP의 한 7.8%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거는 겨우 1년이고요. 네. 이것 가지고는 터지지 않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 이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때가 여기 이제 상업용 연체율인데 12%대 그리고 1.7%대 3.5%대예요. 그러면 전체 여신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8%라고 칩시다 GDP에. 네. 이거에 10%가 구멍이 난다고 쳐요. 거기에 50% 손실률이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0.4%만 깨지는 거예요. GDP에. 전체로 봤을 예. 때. 네. 그러면은 은행에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 얼마가 깨지는 거냐? 20분의 1이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금융 위기로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마이클 베리처럼 그 은행의 어떤 파산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똑같은 뷰가 있었거든요. 2006년에 저희가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는 저희가 리포트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그때 부동산을 들여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오를 던지셨어요. 예, 상승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볼 거 다 봤다. 사업용 부동산은 조금 과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계 연체율이 어떻고 기업 연체율이 어떤가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 낮아요. 네. 그럼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이 빠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사면 자꾸 이게 골치 아파. 네네. 그러면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심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예금이 빠지니까 심사 기준이 터프해져서 대출을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심사 기준을 높였는데도 해줄 때가 많아.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내에서는 저희는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짜로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종목을 봐야 된다. 업종을 봐야 된다. 기업 IR을 들으셔야 네. 된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주제도 양극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도 마찬가지 양극화잖아요. 네, 예. 대형은행으로 돈이 네. 몰리고.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이쪽에 80%의 비중을 들고 갑니다. 네. 물론 이 지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률 근처에 온다면 비중을 줄이겠지만 아직은 이쪽에서 더 초점 맞추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95년에 리피트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2006년에 리피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30% 40% 증시가 올랐으니 네. 그 정도 오르고 나서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 대표 13개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맨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AMD, 테슬라, 인텔, 퀄컴, 애플, 셀즈포스,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의 매력도가 정말 높게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그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지난주.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가총이 너무 크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로 이어진다면 이건 혁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커질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제가 원래 전공이 그러니까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했고 월트를 나왔지만 사실 엔지니어링 쪽은 쫓아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듣고 있으면 이건 혁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예. 여기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참 매력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요즘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곡점이 와 있는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 네. 부익부 빈익빈스 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네요. 네. 어떤 요즘 뭐 전략을 빅테크가 세워가야 갑자기 되는지. 뭐 좋아 보이니까요.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굿모닝 인포맥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고요. 네. 1분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2분기 또 힘차게 자세한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